이름이 개념훈련이라서 이론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국어에는 사실 이론이라고 말할 만한 부분이 자,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내가 아예 없다고는 말 안 할게. 요만큼밖에 없거든. 근데 그걸 문제에 적용하고 응용하고 하는데 독해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또 독해력만 있고 또 머릿속에 이론이 전혀 없잖아? 그럼 좀 불리해.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해둔 재시생들한테 살짝 밀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문법의 개념어라든가 논리의 개념도 여기서는 기출 분석 때보다는 조금 더 꼼꼼히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재가 기출 분석보다는 두께가 있죠. 그게 문항수도 좀 많고 그리고 이론도 좀 더 보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개념훈련 시작하기 전에 약속이자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정하고 이해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국어 개념훈련법. 다른 암기 과목과는 다릅니다. 자, 이미 기출들을 보시면서 느꼈겠지만 국어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 어학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숙지 대상이 아니라 체화 대상이에요. 이론이 있더라도. 그럼 이론을 체화한다는 건 뭘까? 여러분들은 늘 춤추는, 그죠? 운동을 배우는 그런 곳에 왔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로 하는 훈련도 어차피 육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필라테스를 배워? 혹은 댄스를 배워? 그걸 책으로 읽고 있는 거야. 글자로. 가끔 그림도 나와. 그럼 내가 그 춤을 출 수 있게 될까? 아니죠.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글자가 있고 그리고 도안이 있어도 그림이 있어도 앞에 모델이 보여주고 거울 있고 따라 추고 해야 잘 추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내 몸을 움직여 내가 하고 그리고 앞에서 움직이는 사람을 보고 따라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그럼 내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도 어렸을 때 수많은 수학 수업을 들어도 혼자 스스로 풀 때 막힘이 있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랬다? 그냥 봐서. 그래서 결국에는 춤은 내가 추는 거다. 그래서 내 몸에 그 춤을 체화시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자, 머리로 하지만 운동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 이거 약속해야 되는데 빚값 풀어오셨어요. 여기서 내가 국어 어휘력이 모자라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 자체에 모멸감을 느끼더라고요. 아, 그 부분은 어휘력인데요. 그 순간 기분이 상해. 내가 한국인인데, 어휘력이 약하다고. 그 말에 마음이 상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글로 소통하고, 그리고 글로 시험을 보려면, 자, 그냥 구두로 대화할 때 이상의 어휘력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상용 한자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한자 표기에 대한 지식은 필요 없는데요. 이 한자어가 명확하게 어떤 느낌적인 느낌 말고요. 명확하게 이 한자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빚 갚는 마음으로 어휘력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걸 모고 때 가서 잡을 수가 있을까요? 못 잡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계에서 이렇게 훈련 돌입 단계, 개념 훈련 단계에서 어휘력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어휘력을 이렇게 어디서 자료로 삼아서 길러야 되냐? 이걸 꼭 어휘책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건 또 영어를 생각하는 거야. 어휘책, 어휘 교재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어휘를 위해서 시간 할애를 따로 하면서 강의를 따로 듣는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어휘력은요. 그렇게 어느 정도 범주가 정해져서 이 안에서 낼게라는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왜 어휘력이 필요한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지문을 읽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막힘이 없으려고. 전문 용어 빼고 나머지는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휘력을 쌓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 안에 있는 지문, 어디 안에 있는 어휘를 공부해야 돼? 지문, 지문.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다루게 될 교재 안에 있는 지문 속에 전문 용어 빼고 모르는 말이 없게 한다. 이게 목표라. 그래서 제가 매주 자료로 이제 인강엔 첨부될 건데 우리가 나가는 진도 분량만큼의 어휘 있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테스트도 보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짬짬이 주말마다 본다고 생각하면 돼. 주말마다. 그 주말마다 볼 때 눈으로 이렇게 펭귄 마냥 이렇게 하고 본다고 해서 머리 짭짭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그럼 막 적어? 깜지 써?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말이긴 하잖아요.
다 들어는 봤어. 명확히 모를 뿐이야. 그래서 자, 형광펜을 잡아. 형광펜 잡고 읽으면서 이건 당연히 알지. 선생님 나 좀 무시하네. 막 이런 거 넘어가. 근데 이거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뜻도 있어? 라거나 요럴 때만 써? 나 그걸 몰랐네. 그럼 그것만 형광펜을 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로 시간차를 두고 한 달에 한 번은 모아서 형광펜만 봐. 이런 식으로 추려나가면서 어휘 공부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문법 개념 그리고 논리 개념도 결국에는 적용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론만 눈으로 본다고 해서 풀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니 제가 설명을 한 번은 싹 깔끔하게 이론 스타일로 해줄 거예요. 그리고 문제 같이 풀면서 그러면서 계속 이론을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 교재에 있는 이론은 계속 뒤적거리면서 찾아보게 될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속적으로 의식하지 않으면 다시 막춤을 추게 된다. 이게 뭘까요? 나 한번 배웠어. 나 기출분석 들으니까 이제 다 알 것 같아. 개념 훈련 넘겨보니 방식은 똑같네. 그러니까 나 이제 혼자 해볼까? 라고 너무 빨리 결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거든요. 진짜 직장 병행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공부하고 야간에만 공부하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일주일에 40시간도 잘 못 내. 공부 시간을. 40시간이 뭐야? 그것도 진짜 주말에 꼬박 넣어야 돼. 근데 그렇게밖에 공부할 수 없는 분들한테 전체 커리 다 타라고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제발 독해 알고리즘 기출 분석이랑 개념 훈련이라도 해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해야지. 왜 뭐부터 해요? 막 내가 한번 진짜 빌게.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그게 더 빨라.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 개념 훈련까지는 뭐다? 막춤을 추지 않기 위해 그 어떤 방법론을 계속해서 좀 감시해주는 기간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유형 훈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조금 더 다각화된 문제로. 자, 그 다음. 자, 필셋을 보는 건가, 우리가? 여러분, 아직 필셋 아니죠? 근데 인사혁신처가 9급도 필셋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만지작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기출에도 하나씩 하나씩 필셋 스타일을 던져보잖아. 그러면서 데이터를 쌓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내면 요거 몇 프로 맞히나? 이거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내년에 볼 시험에도 여전히 그 필셋이 들어올 수 있다. 유형이. 그런 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다 들어왔다라고 방심하면 안 돼. 25제가 되잖아. 그러면 어떤 스타일이 또 들어올지 몰라. 자, 그래서 필셋을 향해 가는 국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먼저 첫째.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매땡비? 자, 이게 제가 수능 쪽에 있을 때 그때 처음 나온 교재야. 저는 이 스토리 필진이에요. 자, 다 알아들었지? 이 스토리. 그게 그때는 짱이었어. 기출문제집들 중 이 스토리가 처음으로 전선지 해설을 시작했어요. 예, 그 전에는요. EBS 해설이나 뭐나 정답 해설하고 매력적 오답 해설 정도만 줬어요. 근데 이 스토리가 5개 선지를 다 해설하면서 그 시장을 석권했어. 1위를. 그때 저는 거기 필진인데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뭐 땡레로 네 눈에 정답만 보이게 해줄게. 르고 달록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책들이 쭉쭉쭉쭉 나왔어요. 기출문제집들이. 나 되게 오래된 사람이지. 되게 오래된 사람이지. 어쨌든 그래서 수능 쪽에 가면 원로예요. 자, 어쨌든 그런 책들이 쭉쭉쭉쭉쭉 나오는데 그때 매응비가 나온 거야. 뭔지 알겠지? 매응비. 나는 그 교재 이름을 사탄이 지었나? 라고 생각했어. 선생님 이런 거 인강 나가도 돼요? 괜찮아. 다른 시장인데 뭐. 자, 어쨌든 그래서 나는 사탄이 이거는 누가 지은 거야, 이 이름을. 이 얘기는 그만큼 굉장히 마케팅적으로 괜찮다는 얘기지. 야, 이건 진짜 엄청 팔리겠다 싶긴 했어. 근데 국어 강사로서의 제 마음은요. 되게 잘 팔릴 기획, 잘 팔릴 이름?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의 자위도구가 될 것이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일 그만큼만 하면 안 되는 애들이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애들이 그것만 하고 난 할 일을 했다 라고 자위를 할 거거든. 그래서 사악한 이름이다 라고 생각했어.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사람마다 공부해야 되는 양은 당연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어휘력도 다르고
문해력도 다르고 국어 실력이 다른데 출발선이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은 시간, 다 똑같은 교재, 다 똑같은 공부량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합격한다면 뭔가 많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한 거예요, 오히려. 그죠? 그래서 국어와 영어는 사실 어떻게 살아왔는가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자기가 국어가 약점이면 남들보다 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매일 그만큼 하면 된다고 그렇게 자위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2년 전까지만 해도 데일리 교재를 아예 안 만들었어요. 아무리 꼬셔봐라 만드나. 제가 약간 고집스러운, 좀 약간 안 그래 보이겠지만, 자, 선비? 약간 이런 성격이에요. 내가 시장 1등에 못 돼도 수험생들한테 뭔가 해롭게 작용할 컨텐츠는 안 한다. 많이 팔릴 게 뻔해도. 해서 제가 고집스럽게 안 해왔던 게 하프고 데일리예요. 자, 니 올해 다 하잖아. 네, 합니다. 자, 근데 왜 그걸 하는 결정을 했는지나 이런 것들도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이것의 독은 뭐다? 데일리 관리 교재나 하프의 단점은 그것만 하면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합리화만 경계하시면 당연히 이롭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드리되 이롭게 활용하라고 이제 앞으로 설득할 생각인데요. 매일 몇 개의 지문을 봐야 되나요?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은 제 제자라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하세요. 라는 매몰찬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뭐뭐만 해도 돼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보도사만. 뭐뭐만 해도 돼요? 여러분, 이 시험이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이거 경쟁시험이야? 정신 차려야 돼. 경쟁시험에 뭐뭐만이 어딨어? 조금이라도 더한 사람이 이기는 거지. 이것만 하면 붙는다? 그딴 게 어딨냐고. 그런 게 가짜잖아. 그치? 자, 조금이라도 더 하는 거야. 내 거 다 하고 더 할 수 있으면 딴 선생님 것도 해. 알겠지? 근데 내 거 다 하기 어려울걸? 자, 어쨌든 그만큼 많이 준비해놨어요. 그 얘기는 항상 최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출제 빈도 순서대로 공부하는 거 어때요? 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암기 과목도 사실 선생님들이 이 질문 진짜 싫어하거든요.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 한다는 거야. 초시생들 중에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거지. 어떤 단원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단원부터 하려고요. 강사들이 교재 목차를 왜 짤까요?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걸 맨 앞단원으로 하고, 그죠? 잘 안 나올 것 같은 거 뒷단원으로 한 책이 있나요? 아니, 많이 나오는 걸 체크해준 책들이야 많지. 그지? 등급별로 별표 개수도 있고 뭐 등급을 이렇게 알파벳으로 하기도 하고. 하지만 단원별로 제일 많이 나온 것부터 배열한 그런 그 기본서나 초기 문풀선 없어요. 파이널 교재는 가능하겠다. 파이널은 다 하고 시험 전에 쪼가리로 나오는 거 이런 건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이 얘기는 모든 학문은 배워야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 게다가 피셋형 독해요? 예, 이거는요. 구조 독해 못하는 인간이 추론이 될 것 같습니까? 예. 당연히 뇌 발달 순서가 있어요. 뇌 발달 순서. 그래서 출제 빈도 순이 아닙니다. 뇌 발달 순서 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을 깊이 읽으며 내 것으로 만든다는 아름다운 말. 이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는 뭐라 그러냐면 하루 종일 푼 문제가 있으면 하루 종일 만약에 국어 문제를 20개를 풀었다고 해봐. 그 중에 가장 어려웠다 라고 느끼는 문제 말고 지문. 그거 하나만 아주 천천히 숙독을 해보라 그래. 아주 천천히. 내 안에서 이렇게 끓여가면서 읽는 건 하루 한 개만 해. 이 얘기는 모든 지문을 내재화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사실 실제 시험은 그 지문 안에 있는 지식을 이해했나가 아니에요. 정보 처리입니다. 정보 처리.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보면 선생님, 제가 지문은 제대로 이해 못한 것 같은데 답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왜 답인 줄도 알긴 해요. 근데 제가 이 지문 안에 있는 지식을 이해한 것 같진 않습니다. 딱 좋아. 거기까지 해. 뭔지 알겠지? 딱 좋아. 거기까지 묻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철학, 경제, 과학, 사회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하나하나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루에 한 지문만 깊이 있게 읽어보자는 건 뭐냐 하면
사고력 증진을 위해서 오래 문맥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죠. 이해됐죠? 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를 곰곰이 들여다볼 때 하면 안 될 일이 있어요.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시사상식과 결합해서 읽는 거 안 돼요. 지문을 곰곰이 읽으라는 거지 내가 알고 있던 외부적 지식과 결합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대로 글을 드셔야지 침을 섞어서 드시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제시니까 나 모의고사 최대한 양을 쳐야겠어. 그래서 요즘에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선생님, 제가 보나마나 선생님 개념훈련 하라고 할 거니까 개념훈련 할게요. 오케이. 대신 개념훈련 하면서 올해 100일기도 모의고사 못 푼 회차가 있거든요. 그럼 개념훈련 하면서 모고 병행해도 돼요? 그러는 거야. 제가 그랬죠. 지금은 안 돼. 유형훈련까지 끝나고 해. 그래서 유형별로 공부하는 거 한동안 그 기간 가지고 11월부터 모고 한댔잖아. 그때 추가적으로 여력 있으면 올해 못 푼 것도 그때 써. 11월부터 해도 너무 충분해. 모의고사 훈련은 섞여 있죠, 유형이. 그거는 왜 빨리 시작하려고 하니? 그러면 약점 케어가 덜 된다니까. 그죠? 이해됐죠? 그래서 모고는 기출분석 단계나 아니면 요 개념훈련 단계, 유형훈련 단계랑 섞지 마.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니 모의고사도 열리는데 월간 이유진 미니 모의고사도 할 거잖아요. 그 월간 이유진 미니 모의고사도 처음엔 유형편이야. 처음엔 유형별로 똑같은 유형끼리 준다고. 그러다 나중에 실전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게 다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고를 빨리 시작한다고 시험이 당겨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빨리 완성된다고 그게 유지되지 않아요. 알았죠? 비효율적이에요. 유형훈련이랑 모고훈련 섞지 마 지금. 자, 그 다음 5번째. 나는 올빼미야. 그래서 나는 밤에 효율이 높으니까 시험 근처에 가서 그때 가서 일찍 일어나기 시작하면 되지. 나는 새벽 3시까지 공부하고 11시쯤 일어나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지구 네가 돌리지? 그치? 왜 회사도 야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지? 그죠? 여러분, 세상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는 올빼미형이야. 그래서 혼자 살 거야? 올빼미가 그래서 언제만 일어나서 활동해? 밤에. 그래서 밤에 살 거야? 앞으로도? 그쵸? 타고나길 그렇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외국에 태어난 사람들요? 그쵸? 그러니까 시차 적응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유지되는 인간은 없어요. 한 달입니다. 그래서 올빼미형이 참새형으로 바뀌는 데는 한 달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항상 언제? 아침에 시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근로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 회사 가면. 회사 가면 새벽에 공부하고 야간에 공부할 수밖에 없지. 그거는 굉장히 슬프고도 치열하고 위대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전업 공시생이면서 왜 그런 선택을 하죠?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국어 훈련, 특히 어학 훈련은 뇌가 시간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시험을 언제 보죠? 오전에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시간대에 어학 과목을 하셔야 돼요. 암기 과목은 시간대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근데 국어랑 영어는 오전에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강의를 듣는 건 나중에 들어도 돼요. 문제 푸는 거. 여러분이 개념훈련 수업을 들을 때 풀고 수업을 듣잖아. 푸는 건 오전이어야 해. 인강은 오후나 야간에 들어도 돼. 하지만 혼자 푸는 거 말이야. 그거는 꼭 오전에 해야 돼요. 아시겠죠? 되도록 인강도 오전에 좋긴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으면 오후나 야간이 되겠지만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기출분석 단계에서도 제가 공부법을 단계로 좀 나누어 드렸는데 개념훈련 들어와서 단계가 하나 늘었죠. 그쵸? 빨간 색깔 칸이 늘어난 거예요. 자, 공부를 하실 때, 국어 공부하실 때 먼저 첫 번째 단계는 강의 수강으로 시작이에요. 안 풀고요? 네, 예시. 그리고 예제. 그래서 예시 예제에서 난 좀 잘해. 그러면 예시만 강의를 먼저 봐. 예시만. 예시만 먼저 보고 나를 멈춰놔. 그 다음에 예제부터는 풀고 듣고 연습도 풀고 듣고 그렇게 해. 근데 난 국어 되게 못해. 국어가 약점이야. 그러면 예시 예제까지는 먼저 들어. 듣고 따라해.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연습부터는 풀고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강의를 수강하고 방법론을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연습 문제를 풀어요. 이때 풀 때 막 춤춰요? 아니면 되도록 따라해요? 되도록 따라합니다. 느려도 돼요. 아니, 누가, 독해 알고리즘 기출 분석하고 개념 훈련하면서 누가 시간을 재는가? 누가 시간 소리를 하였어? 그쵸? 여러분, 얘네 두 권은 시간 재면서 푸는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억지로 빨리 푸는 습관이 들어요. 생각을 오래 하지 않고요. 그럼 사고력이 눌려요. 운동할 때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분 밴드 당기는 운동할 거야. 항상 등 근육 운동하려고 그러면 어디까지 당기라고 해? 쫙! 여기까지 팔꿈치 뒤로 보내 이러지. 최대한 뒤로 보내 이러잖아. 더 보내세요 이러잖아. 근데 여러분들 시간 되면서 문제 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사고력을 증진하려면 여기까지 당겨야 되거든. 시간을 들여야 돼. 근데 여러분들 이러면 어떻게 되게? 등 근육의 운동이 될까? 승모근만 아플까? 승모근 알아? 여기 올라오면 목 짧아진다. 이러면서 팔 아파, 손목이 아파, 막 운동 자세가 잘못돼가지고 막 이러는 거야. 알았지? 똑같아 국어도. 시간을 잴 때가 있고 안 잴 때가 있지. 그쵸? 자, 여러분들한테 타임 어택하면 스릴 있고 막 수업할 때 집중 몰입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 알아. 그게 게임 요소의 게임이거든. 근데 그건 올바른 훈련이 아니야.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예습과제 할 때 시간 내에 시간 재고 푼다 땡! 걸리는 대로 풀 수밖에 없어. 그러면 대략 자기가 얼마나 걸리는지 봐야지. 그래서 시간 배분을 잘 해야지. 자, 그 다음에 꼼꼼하게 그렇게 풀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그럼 천천히 풀어요? 누가 일부러 천천히 풀래? 그죠? 그래서 독해력을 이렇게 공부법을 알려줄 때부터 키워줘야 되는구나. 내 이런 생각이 들거든. 천천히 풀라고 안 했어. 자신이 풀 수 있는 속도 중에 가장 빠르게 풀겠지만 생각을 충분히 하란 말이야. 알겠죠? 어? 억지로 빨리 풀지 말란 얘기예요. 억지로 느리게도 풀지 말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지문을 여러 번 읽지 마세요. 한 번을 읽을 때 천천히 읽는 거죠. 내가 천천히라고 했구나. 꼼꼼히. 그래서 한 번을 꼼꼼히 읽는 거지 여러 번을 훑어서 여러 번 보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요. 내가 혼자 풀 때 잘했는지. 그때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기가 혼자 풀 땐 검정 색깔 펜으로 풀어요. 그 다음에 요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의 펜터치를 제가 춤추는 방식을 위에 덮어 올려주세요. 덮어 올려 이중 펜터치. 내가 문제 풀면서 나는 이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쌤은 이렇다더라. 이거를 덮어 올리면 어긋나는 부분이 보여요. 어긋나는 부분이. 그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복습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단계 복습. 펜터치를 보면서 문풀 과정을 보면서 쌤이랑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다. 왜 여기가 동그라미가 아니라 여기가 동그라미냐. 선생님이 수업에서 얘기를 다 해주거든?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럼 발췌 재수강 해야 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왜 이걸 쳤는데? 다시 보니까 또 모르겠네. 그러면 인강을 발췌 재수강 하거나 네이버 카페에 질문. 알겠지? 그렇게 하면서 복습하고 그 다음에 5단계 적용. 자, 여기서 월간 이유진 미니모고 유형편을 가면 그때 이게 붙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7월부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6월에 개념훈련 시작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7월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병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밑에 주의하고 떠 있었어요. 자, 기억나요? 뭐라고 써 있었어요? 강의는 절대로 뭐 하지 않습니까? 발췌 수강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내가 맞은 것도 꼼꼼히 보세요. 제가 전체 커리를 다 그러라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개념훈련은 전체 문제를 수강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실력이 올라갔을 때 그리고 시간이 너무 없으면 그땐 발췌 수강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방법론 체화할 때는 발췌 수강하시면 안 돼요. 네, 자 여기까지 우리 개념훈련에 대한 OT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